이제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맛집 지도 화면 구성해 봤고요. 그리고 변수 리스트 그리고 딕셔너리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넣어보는 것까지 진행을 했어요. 오늘은요, 스피너 컨버터 2개 쓰죠. 그래서 앞에 거를 변경하면 뒤에 두 번째 스피너 컴포넌트가 동적으로 그 항목들을 불러와서 표시하는 것들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함수를 한번 만들어서 써볼 거예요. 이 함수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명령어들을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하다 보면 반복되는 코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반복되는 코드들, 그리고 또 뭐 어떤 특정한 값만 변경해서 동일한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주면 우리가 코드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리고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전화 기능을 호출하는 것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만들었던 거에 이어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뭐냐면요, 저희가 앞에 스피너 2개 있었죠. 그것을 바꿨을 때 제대로 뒤에 항목들이 불러와지는지, 위에 우리가 리스트로 만들었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제대로 그 스피너 컨버터에 들어가는지 그것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피너 컴포넌트를 제어해야 되기 때문에요. 자, 우리 여기에서 스피너 카테고리 컴포넌트를 클릭을 하면 이 컴포넌트와 관련된 명령들이 뜨죠. 제일 위에 스피너 카테고리 선택 후에 라는 이벤트 블럭을 가져오고요. 자, 여기 클릭하면 아마 2개가 뜰 거예요. 하나는 음식점 이름, 하나는 카테고리. 우리는 여기서 카테고리죠. 그렇죠? 추천, 한식, 중식 이런 카테고리. 자, 우리가 만약에 추천이라는 카테고리를 클릭을 하면 옆에 우리 음식 메뉴라는 스피너에 추천이라는 리스트를 집어넣어라 라고 명령을 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어로 갑니다. 만약 뭐뭐라면 실행을 가요. 그리고 나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논리에 같다라는 블럭이 있을 거예요. 뭐랑 뭐가 같냐? 우리 카테고리에 가시면 카테고리의 요소가, 그쵸? 어떤 요소냐? 선택된 요소, 선택된 항목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스피너 카테고리 선택된 항목이라는 명령 블럭이 있어요. 지금 굉장히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일단 여기 갖다 놓고 여기 세모 버튼을 클릭하면 얼마든지 내용들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카테고리라는 스피너의 선택된 항목이 무엇이라면 우리 여기에다가 뭐뭐 넣어줬었냐면요, 이 카테고리에다가 추천, 한식, 중식이라고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값이 추천이라면 무엇을 할 거냐면요, 여기 보시면 자, 음식점 이름을 바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점 이름 컴포넌트에 자, 요소값을 지정할 거예요. 그 요소값이 안에 들어갈 그 목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정하기 음식점 이름의 요소값을 뭘로 지정하느냐? 방금 아니죠. 우리가 저번 9강에서 만들었던 음식점 이름 중에서 추천 맛집을 집어넣어라 라고 명령을 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뭐랑 같은 거냐면요, 저희가 이 스피너 요거 있잖아요. 이 스피너의 요소 문자의 속성 여기다 넣어주는 같은 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코드로 넣어줬기 때문에요, 우리가 동적으로 요거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동적이라는 말은 무엇인가가 바뀌면 그거와 연결돼서 같이 바뀌는 거, 이런 것들 보통 동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추천만 있는 게 아니죠. 한식과 중식이 있으니까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사실 이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블럭은 3개 연달아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중식, 한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때 약간 좀 비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3개는 이렇게 넣어버리면 모두 다 실행이 돼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뭐뭐라면 추천이라면 요거 딱 실행을 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끝났잖아요. 더 이상 밑에 걸 할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령 블럭이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기 때문에 요걸 또 검사를 해요. 여기 이제 뭐 중식이 되겠죠? 한식이 되겠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밑에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약간 좀 비효율적이에요. 컴퓨터한테 불필요한 일을 시키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요. 자, 만약이라는 제어 블럭에 아니고 만약이라는 것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조건이 하나 더 생겨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걸 복제해서 아니고 만약 추천이 아니라 한식이라면 자 하는 것들은 똑같겠죠. 지정하기 음식점 이름의 요소 값에다가 한식을 집어넣어라 하면 되겠죠. 이거는 뭐냐면요. 위에 거를 실행해서 만족을 했어요. 추천이야. 그래서 추천 맛집 불러 넣었어요. 그러면 요 밑에 거는요. 실행하지 않아요.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 더 해야겠죠. 아니고 만약을 하나 더 넣을게요. 우리는 총 3개니까요. 아니고 만약 한식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선택한 게 중식을 선택했다면 옆에 음식점 이름을 나타내는 스피너에다가 우리가 위에서 만들어준 중식 맛집 음식점 이름을 집어넣어라 라는 명령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이 3개 중에 1개만 실행이 돼요. 만약 선택을 했는데 중식이에요. 그러면 물론 위에서부터 추천 검사하고 아니네? 그러면 이건가? 한식인가? 아니네? 중식인가? 중식이네 하고 실행이 되는데 만약에 처음에 추천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뒤에 한식과 중식은 실행하지 않아요. 검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컴퓨터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컴퓨터 리소스를 조금 더 적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만약 뭐뭐라면 실행, 만약 그게 아니고 다른 것이라면 무엇을 실행, 만약에 그것도 아니고 다른 것이라면 이것을 실행. 그래서 if, else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를 if, else if 네,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대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제 핸드폰에 제가 여기에 자, 추천 한식 중식이 뜨죠. 제가 자, 한식을 눌렀더니 오른쪽에 지금 스피너 바뀐 거 보이시나요? 방금 우리는 여기 디자이너에서 내용 요소 부분에다 넣지 않았어요. 코드로 넣은 거죠. 그래서 보니까 생선 나라 명륜진사의 갈비찜 클래스 잘 들어오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중식을 클릭을 하니까 중식과 관련된 메뉴들이 잘 뜨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추천을 하니까 추천 메뉴들이 뜨는 게 보여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피너를 이용해서 음식점을 선택하는 것까지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뭐냐면요. 오른쪽에 스피너 버튼에 실제 음식점을 클릭을 하면 그때는요. 음식점의 이름을 레이블에 표시해야 되고요. 음식점의 그 설명 있죠. 맛집 설명을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식점의 전화번호를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위치를 지도맵에 표현을 해줘야 돼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스피너 버튼, 오른쪽 음식점 메뉴 스피너 버튼을 클릭해서 음식점을 바꿀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일단 하나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음식점 이름 스피너 가서요. 음식점 이름을 선택한 후에 자, 이때는요. 만약에 허군스시라면, 그러니까 우리 음식점 이름이 되겠죠. 여기 위에 우리가 넣은 허군스시라면, 델리카토라면, 생선나라라면 이런 거라면 그 항목의 이름이 그거에 관련된 것들을 실행을 해라 라고 줘야 되는 거니까요. 자, 여기도 만약이 들어가도록 하겠죠. 그래서 제어에 만약 뭐뭐라면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요거 위에 있는 거 가져다가 쓸게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요건 바꿔줘야 돼. 여기에 카테고리가 아니라 음식점 이름이죠. 우리는 음식점 이름을 선택한 다음에 실행을 할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음식점 이름에 선택된 항목이 자, 추천이 아니라 제일 위에 허군스시가 되겠죠. 이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군스시라면 뭘 실행해야 될까요? 해야 될 거. 제일 먼저 이 디자이너에 잠깐 보시면 맛집 이름을 불러올 거예요. 맛집 이름. 자, 그러면 지정하기가 되겠죠. 레이블이니까요. 레이블의 맛집 이름에 지정하기에 맛집 이름 텍스트 값이 되겠죠. 그렇죠? 맛집 이름의 텍스트 값을 뭘로 하느냐?
허군 수시 요거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요걸로 바꿔라. 그 다음에 설명을 가져올 거예요. 설명은 우리가 어디다 넣어줬냐면요. 이 맛집 설명이라는 딕셔너리 안에 넣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딕셔너리에서 값을 어떻게 불러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맛집 이름에 맛집 그 이름을 선택한 그 스피너 있죠, 그쵸? 그 레이블 있죠, 레이블의 맛집 설명의 텍스트 값을 바꿀 거예요. 위에는 지금 레이블 2개 바꾸고 있죠. 위에는 맛집 이름, 밑에는 맛집 설명 레이블입니다. 여기에 텍스트 값을 뭘로 하느냐? 자, 딕셔너리에 있는 거 불러올 거기 때문에 딕셔너리에 가시면 무엇이 있느냐면 get이라고 있어요. get. 자, get value for key in dictionary. 다시 말해서 딕셔너리 안에서 키를 가지고 값을 가져오는 명령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가져다가 이렇게 오른쪽에 붙일게요. 그러면 오른쪽에 키는 무엇이냐? 우리 딕셔너리 보시면 키 값으로 다 상호명을 넣었죠. 그래서 키 값은 허군 스시라는 키 값이 될 거고요. 자, 딕셔너리는요. 딕셔너리 이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맛집 설명이 맛집 설명이라는 딕셔너리예요. 그렇죠? 이 변수 이름인 거죠. 딕셔너리 이름. 그래서 가져오기. 자, 변수에서 가져오기 어디냐면 맛집 설명에서 가져오기. 얘는 이렇게 지금 일반 변수나 리스트나 다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얘는 우리가 딕셔너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딕셔너리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허군 스시라는 키로 찾았는데 없어. 그럼 뭐라고 표시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기본 값으로 not found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그냥 한글로만 바꿔줄게요. 근데 지금 우리가 못 찾을 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이건 오류에 대한 어떤 그 처리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맛집 설명을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가져오면 될까요? 전화번호 가져오면 되죠. 우리 전화번호 똑같아요. 맛집 설명을 가져온 방법과 똑같이 맛집 전화번호를 가져오면 됩니다. 똑같이 딕셔너리를 만들어줬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복제하기 그런 다음에 맛집 설명 레이블이 아니라 맛집 전화번호 레이블의 텍스트 값을 뭘로 바꾸느냐? 우리가 딕셔너리 만든 거 허군 스시라는 키를 가지고 어디 딕셔너리냐면 전화번호를 넣어둔 딕셔너리에서 가져와서 넣어라 라고 돼요. 여기까지 잘 되는지 한번 핸드폰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군 스시가 잘 불러오는지 보면 되겠죠. 그렇죠? 다른 거 잠깐 갔다가 허군 스시를 가면 자, 여기 화면 보이시나요? 위에 제목에 허군 스시 초밥이 맛있어요. 전화번호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것들도 어떻게 하면 만약에 허군 스시라면 만약에 우리 뭐 했죠? 델리카토라면 계속 반복되는 작업일 거예요. 일단 허군 스시를 제대로 동작하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반복되는 작업들을 함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편하게 할 수 있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할 건 뭐냐면 이제 지도에 표시를 해줘야 돼요. 지도에. 그래서 자, 지도면은 우리 여기 지도라는 컴포넌트에 가면은요. 뭐가 있냐면 지도를 호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지도 패나기.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지도를 이동시키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호출한다. 무엇으로 하면 지도 패나기라는 명령을 호출하는 거예요. 얘를 실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값이 들어가는 게 총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위도, 경도, 줌 레벨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 지도에서 위도, 경도를 넣을 때 위도와 경도를 하나의 묶음으로 넣어놨어요. 이게 따로 분리해서 넣기에는 또 너무 번거롭고 너무 불필요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얘를 코드를 통해서 앞에 위도와 뒤에 경도를 잘라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하느냐면요. 자, 위도에다가요, 우리 텍스트에 보면 텍스트를 여러 가지 제어할 수 있는 그 명령 블럭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텍스트에서 tekst 문자열 추출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긴 문장이 어떤 여러 가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텍스트에서 내가 일부분만 뽑아올 수 있는 명령 블럭이에요.
그래서 얘를 위도 부분에 딱 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가져올 텍스트, 이 텍스트는 뭐죠? 텍스트는 자, 여기에 위치라는 딕셔너리에 넣은 요 밸류 값을 불러올 거죠. 그래서 요게 텍스트가 되는 거니까요. 요 값을 불러오기 위해서 아까 위에서 맵에서 불러왔던 거랑 똑같아요. 그냥 복사에다 쓸게요. 복제하기. 텍스트는요. 키는 허근수시가 되어 있죠. 어디에서 가져오냐? 허근수시에서 위치에 있는 딕셔너리를 가져와라 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도 경도가 들어간 그 텍스트 밸류 값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 전체 중에서 지금 여기 텍스트 추출하는 명령 블럭이 이 부분 실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전체 중에서 시작 위치 맨 앞에서 처음에 위도니까요. 앞에서부터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시작 위치는요. 수학으로 가셔야 돼요. 이거 문자열 1을 오면 그거는 1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그 첫 번째라는 뜻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에서 시작 위치는 1, 첫 번째부터 여기 보면 자릿수가 있어요. 자릿수를 잘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앞에서부터 하나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예요. 그래서 뒤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1가 됩니다. 그래서 위도는 10, 경도는 11개거든요. 그래서 문자의 길이는 1에서 아이고야. 잠시만요. 문자의 길이는 1에서 어디까지? 10까지 불러와라. 그러면 앞에 위도만 딱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경도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복제하기 경도. 자, 여기는 똑같아요. 가져올 거는. 그렇죠? 다만 뭐가 달라지느냐? 시작 위치와 문자의 길이가 달라요. 자, 우리 위도 다음에 컴마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도는요. 12번째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총 11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위치를 넣은 딕셔너리 안에서 위도와 경도가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위도 따로, 경도 따로를 뽑아낸 거예요. 그리고 줌 레벨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줌 레벨은요. 얼마나 지도가 확대돼서 보여질지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여기에다가 한 17 정도 넣어줄게요. 적당히 확대된 길이로. 네. 이러면 이제 지도가 그 위치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동만 하면 우리가 사실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마커를 표시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면 마커 만들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치 표시죠. 그렇죠? 그래서 마커 만들기를 요 밑에다가 놓으려고 하는데 보시면 얘는 어디 오른쪽에 붙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명령 블럭을 우리가 나는 그냥 마커 만들 거야. 이걸 마커 만들어서 딴 데 집어넣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제어에 보시면 우리 저번에도 한번 썼었죠.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결과값 무시하고 실행하기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에 대한 결과값 무시하지만 이게 나와서 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실행해서 표시해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붙여 넣으세요. 그리고 위도와 경도는 우리 위에 있는 지도가 이동한 그 위도와 경도에다가 찍으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거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됩니다. 네. 위도와 경도를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지도가 그 위치로 이동하고 거기 이동한 요 위도와 경도에 딱 마커가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까지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다른 데 갔다가 허근수시를 딱 클릭을 하면 지도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보이는 게 보이죠.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도가 처음에 로딩될 때 제대로 안 보여지는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버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아마 추후 업데이트가 되면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초 실행할 때만 좀 그런 증상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허근수시를 선택했더니 방금 보시는 것처럼 허근수시 제목 나오고요. 초밥이 맛있어요. 설명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 나오고 전화 걸기 버튼. 아직 전화 걸기 버튼은 작동을 하지 않죠. 요거는 지금 좀 이따가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한 위치에 이렇게 딱 마커가 찍히는 게 보일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지도는 우리가 당연히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작업은 이제 끝났어요. 기본적인 작업은. 근데 이제 보시면 제가 이거 약간 좀 축소할게요. 자, 우리가
음식점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긴 명령 블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지금 8개의 음식점이 있으니까 8번 반복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기 싫어지죠. 네. 그래서 이럴 때 자세히 잘 보시면 뭐만 달라지냐면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우리가 음식점 상호명에 따라서 우리가 딕셔너리에서 막 불러왔잖아요. 그리고 그 상호명을 표시를 해줬고 달라지는 건 상호명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상호명만 바꿔줄 수 있도록 함수를 만들어주면 그래서 하면서 이것들을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 그 덩어리를 실행해라 라고 명령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반복되는 작업을 굉장히 간단하게 그리고 코드도 훨씬 더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수 만드는 거를 한번 지금 얘네들 함수를 한번 묶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자, 여기 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함수. 그러면 함수 만들기가 있습니다. 함수 만들기. 근데 여기 보시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실행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요. 하나는 결과값 반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위에 있는 그냥 실행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요. 명령 블록들을 쭉 거기다 담아요. 그러면 이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 뭐 그냥 거기는 명령들이 쭉 실행되고 또 어떤 실행된 거 이외에는 그 실행된 결과값을 나한테 뭐 따로 딱 주지는 않아요. 그냥 앞으로 이동해. 뭐 저기 가. 그러면 가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결과값이 없는 함수고요. 결과값 반환이라는 함수는 뭐냐면요. 어떤 명령을 수행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결과값을 돌려주는 애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함수를 만든다.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그러면 가로와 세로의 값을 입력을 받아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뭐라고 코드 작성할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 명령을 실행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 함수의 결과값으로 무엇을 주냐면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한 그 값을 던져줘요. 이게 바로 결과값이 있는, 리턴 값이 있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명령 블록들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무거나 지금 제가 하나 봤는데요. 여기 왼쪽에 뭔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얘네들이 내부적인 얘네들도 다 함수로 되어 있거든요. 함수 명령이에요. 요소를 불러와라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부적으로 막 코드가 미리 작성이 됐을 텐데 불러와서 그 불러온 요소가 여기에 담기는 거예요. 결과값이 있는 거죠. 그 결과값을 다른 곳에 넣을 수 있는 명령 블록이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어디에 담기거나 하지 않는 이런 명령 블록 같은 게 일반적으로 결과값이 없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과값을 따로 받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레이블 바꾸고 지도 위치 표시하고 마커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결과값이 없는 함수 만들기를 가지고 올게요. 네, 이렇게 옆에다가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톱니바퀴를 클릭하시면 입력값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 뭐냐면요. 그냥 반복되는 명령을 하나의 함수로 묶어서 그 함수만 실행해라 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어떤 값을 넣어주고 그 값에 따라서 다른 명령들을 실행하게 하는 함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 상호명을 어떻게 넣어주냐에 따라서 다른 명령들을 실행하게 되죠. 그래서 입력값을 하나 넣어줄게요. 상호명을 넣을 수 있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얘는 함수의 이름이에요. 이 함수의 이름은요. 제가 뭐라고 지을 거냐면요. 지도 실행하기라는 함수를 만들게요. 함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자, 함수의 이름.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함수에 가시면 함수 호출하기, 지도 실행하기라는 명령 블록이 생겼죠. 네. 그리고 여기 x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어떤 값을 넘겨줄 부분이에요. 여기에서는 상호가 될 겁니다. 상호. 그럼 이 명령을 실행할 때요. 자, 함수 보시면 이렇게 명령 블록이 생겨요. 지도 실행하기라는 함수를 호출해 상호라는 부분에 너는 어떠한 값을 넣어줘. 그러면 그 값이 요 함수 만들기에서 넣었던 요 상호로 들어가요. 자, 여기에 우리가 넣었던 얘네들 있죠. 얘네들을 이렇게 그대로 넣어주겠습니다. 만약 뭐뭐라면 다시 말해서
만약에 자, 허군스시라면, 근데 이 허군스시가 뭐냐? 얘를 빼고요. 여기에다가 요 실행할 때 넘겨준 허군스시라면 요 값에다가 이 허군스시가 요 상호라는 함수 내부의 변수로 들어가고요. 이 상호의 값을 1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호출할 땐 이런 식으로 호출해요. 내가 이렇게 만들어줬죠. 그래서 상호명을 넣어주고요. 그러면 이 상호명이 이 함수 호출되는 요 함수로 가요. 그리고 요 허군스시라는 요 상호 값을 상호라는 변수에 집어넣게 돼요. 상호라는 변수에는 이제 허군스시가 들어가 있고 그 상호를 가져오면 내가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해준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허군스시가 되어 있는 걸 다 뭘로 바꿔주면 요 상호라는 변수로 바꿔주면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 상호명만 달리해주면 요게 그때그때 내가 원하는 음식점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일괄적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허군스시라고 되어 있는 곳을 요 가져오기 상호 블럭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도 자, 가져오고요. 여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일일이 다 바꿔주려고 하면 정말 너무 하기 싫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필요 없으니까 지워도 되겠죠? 자, 여기도 아이고, 이렇게 다른 부분들은 바꿔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 넣어주는 상호명에 따라서 동적으로 다른 부분이 자동으로 바뀌면서 그거에 해당된 부분을 찾아서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음식점 이름을 선택했을 때, 음식점 이름 스피너 버튼을 선택했을 때 여기에 함수 만들기 여기에 넣었던 만약 뭐뭐라면 실행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다가 함수 호출하기 지도 실행하기라는 함수를 호출해라. 지도 실행하기 호출해라. 상호는 허군스시로 해주면 똑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단 뭘 해줘야 되냐? 우리가 뭘 선택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어에서 만약 뭐뭐라면 만약 뭐뭐라면 제가 여기 갖다 놓으면서 지금 만약이라는 블럭 안에 이걸 다 넣었는데 여기서는 검사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검사할 필요 없이 요 상호, 요 부분만 갖다 넣으면 돼요. 내가 해당되는 상호에 관련된 명령만 한 부분만 넣으면 되지. 여기서는 이 가져온 지금 스피너 버튼에 뭐가 선택되는지에 따라서는 함수에서는 거기서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요거는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있게 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있고 만약에 음식점 이름이 선택된 게 허군스시라면 함수를 호출해라. 뭐라고 호출하느냐? 허군스시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호출을 해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고 만약에 허군스시가 아니라 뭐라면 델리카토라면, 그렇죠? 여기가 이제 델리카토가 되겠죠. 델리카토라면 함수를 호출해라. 뭘로 호출하냐면 델리카토라는 매개 변수를 가지고 함수를 호출해라. 이렇게 명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든 8개를 쭉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작성 금방 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제가 음식점 8개를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지금 저희가 여기 함수 만들기에서 맛집의 상호명에 따라서 우리가 레이블도 바꿔주고요. 지도, 위치도 이동을 시키고 마커까지 표시하는 걸 함수로 다 만들어줬고요. 우리가 스피너에서 음식점 이름을 선택할 때마다 상호명을 가지고 함수를 호출하는 명령을 이렇게 쭉 작성을 했습니다. 이제는요, 뭘 할 거냐면 전화 걸기 기능을 구현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그 레이블에 전화번호 넣어둔 레이블 있죠. 거기에 적힌 레이블의 값을 불러와서 우리가 전화 기능, 핸드폰의 전화 기능을 이용해서 그 전화번호에 그걸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전화하기 버튼만 누르면 바로 전화가 걸릴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우리가 전화 기능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디자인할 때 전화 기능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가 없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로 다시 돌아가셔가지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전화는요. 여기 소셜에 있어요. 소셜 카테고리에 전화 있습니다. 전화를 드래그해서 디자이너 화면에 넣으면 얘는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화면에 변화는 없어요. 대신 제일 밑에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에 전화를 넣은 게 보입니다. 다시 블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블럭에 가시면 이제 뭐가 생겼냐면 전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명령 블럭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 거예요. 근데 이 전화는요, 언제 거냐면 전화 걸기 버튼을 눌렀을 때 전화를 걸어야 되죠. 그래서 버튼, 전화 걸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라는 이벤트 블럭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지정을 할 거예요. 뭘 지정을 할 거냐면요. 전화번호의 값을 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화의 지정하기, 전화의 전화번호 값이라는 명령 블럭을 가져오고요. 오른쪽에다가는요. 레이블 있죠. 우리가 전화번호 이름이 있는 레이블, 맛집 전화번호 레이블에 보면은요. 자, 여기에 텍스트 값 가져오는 자, 여기에 있죠. 맛집 전화번호 텍스트, 뭔가 왼쪽에 넣을 수 있게 생긴 블럭이에요. 지정하기가 아니라 요거를 가져다가 전화번호 값에다가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레이블에 있는 전화번호 텍스트를 가져다가 전화 기능의 전화번호로 딱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 기능에 호출하기, 전화 걸기를 딱 실행을 해요. 그러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핸드폰 전화가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을 보시면은요, 한식해서 제가 명륜 진사갈비 클릭을 하면, 자, 지금 보시면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요, 자, 우리가, 자, 보세요. 위도와 경도를 넣어줬는데, 위도와 경도 자릿수가 딱 고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위치에 따라서 위도와 경도 그 자릿수가 조금 달라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명륜 진사갈비를 했더니 이게 오류가 났어요. 자릿값이 안 맞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위도가 지금 뒤에가 6자리, 다른 것들은 뒤에가 7자리인데 6자리죠. 그래서 그 구글 지도상에서 제일 마지막 뒷자리가 표시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0이라고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해주셔서 자릿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다른 것들도 네, 이렇게 살펴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비찜 클래스 갔다가 명륜 진사갈비 갔더니 제대로 이동을 하면서 마커가 표시되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이번엔 다시 생선 나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보이시죠? 전화 걸기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 핸드폰에 전화 앱이 실행되면서 저희가 입력한 전화번호 값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처음에 제가 추천을 딱 클릭을 해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위에는 허군스시라고 떴지만 우리가 명령을 실행하는 거는 오른쪽에 음식점 메뉴 스피너를 클릭했을 때 뭔가 명령이 실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뭔가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꿔줘야지만 그 이벤트가 실행이 되면서 우리가 작성한 명령들이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왼쪽에 추천, 한식, 중식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변경할 때마다 제일 오른쪽 음식점의 제일 위에 있는 요소를 불러와서 그거에 해당하는 것을 실행해라 라고 하면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 좀 더 원활하게 작동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카테고리 스피너를 선택한 후에 우리는 오른쪽에다 맛집 이름들을 넣었고요. 이것들이 다 끝나고 나면 무엇을 선택했던지 상관없이 선택한 항목의 제일 첫 번째 음식점 이름으로 가고 그 음식점 이름의 요소의 값을 그 요소의 값 상호 이름을 가지고 지도로 호출하는 그런 명령을 실행하도록 넣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지정하기 스피너를 지정을 할 거예요. 음식점 이름 스피너에 자, 지정을 할 겁니다. 뭘 지정하냐면요. 항목 번호. 왜냐면 첫 번째 거를 그냥 표시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정하기 자,
선택된 항목 번호 값이라고 있어요. 여기다가 1을 넣어줘요. 1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자, 음식점 이름, 그쵸? 그래서 음식점 이름이 아니라 그쵸? 음식점 이름이 되겠죠? 음식점 이름 혹은 스시, 뭐 델리카토 이렇게 있는 것들에 제일 첫 번째 것들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호출을 합니다. 호출하기 함수에 자 호출하기 뭘 하냐면 그 첫 번째 거의 상호명을 호출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위치에 있는 값, 그래서 리스트에 항목 선택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항목 선택하기. 자, 어느 리스트냐? 우리는 그 음식점 이름의 요소에 있는 리스트죠. 그래서 변수에 자, 스피너의 음식점 이름의 요소 있는 것 중에 자, 첫 번째 요소의 상호명을 가지고 실행을 해라 라고 명령을 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왼쪽에 추천, 한식, 중식을 중에서 제가 추천 한번 클릭해 볼게요. 아까는요, 추천을 클릭해도 화면에 변화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요, 추천을 클릭을 하면 제일 오른쪽 위에 허군 스시라고 바뀌고요, 위치도 제대로 표시되는 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카테고리를요, 중식으로 바꾸면 자, 중식에 리나라고 자동으로 바뀌면서 리나의 위치가 표시되는 게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지도를 이용해서 나만의 맛집 앱 만들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정말 가고 싶은 장소, 좋아하는 장소들을 지도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고 그걸 또 친구들한테 내 앱을 공유해 주는 것을 해보시면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총 10시간 동안 저랑 같이 나만의 앱 만들기를 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